찰스 디킨스의 블리크 하우스 60번째 이야기 관점. 내 이야기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함에서 저는 결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위안을 얻었습니다. 이미 제 자신에 대해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고 아직도 많은 이야기가 남아있기에 제 슬픔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병을 앓았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의 동정심을 온전히 기억할 수만 있다면 이 이야기조차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의 다른 부분으로 넘어간다. 제가 병을 앓고 있을 때 우리는 아직 런던에 있었습니다. 우드코트 부인이 보호자의 초대로 우리와 함께 지내기 위해 런던에 오셨습니다. 보호자가 제가 예전처럼 이야기해도 괜찮을 만큼 기분이 좋고 쾌활하다고 생각하셨을 때 보호자가 제 말을 믿어주셨다면 더 빨리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다시 일을 시작하며 보호자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보호자가 직접 시간을 정해주셨고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데임트롯. 그가 키스로 나를 맞이하며 말했다. 으르렁거리에 다시 온 걸 환영하네. 여보, 내 계획이 하나 있네. 꼬마 아가씨, 여기 머물 계획인데 아마 6개월, 어쩌면 그보다 더 오래 머물 수도 있겠지. 간단히 말해서 잠시 이곳에 정착하는 게 좋겠어. 그동안 황량한 집을 떠나는 건 어때요? 내가 물었다. 그래, 여보? 황량한 집은 그가 대답했다.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그의 어조가 슬픈 듯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바라보니 그의 친절한 얼굴이 유쾌한 미소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집, 그가 반복해서 말했는데 그의 어조는 전혀 슬픈 기색이 아니었다.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에이다와는 거리가 멀어. 여보, 에이다에게는 내가 너무 필요해. 그래, 여보. 황량한 집은 그가 대답했다.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나는 그의 어조가 슬픈 듯 들린다고 생각했지만 그를 바라보니 그의 친절한 얼굴이 유쾌한 미소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황량한 집, 그가 반복해서 말했는데 그의 어조는 전혀 슬픈 기색이 아니었다. 스스로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해. 에이다와는 거리가 멀어. 여보, 에이다에게는 내가 너무 필요해. 보호자님, 당신이 우리 둘 다에게 행복한 놀라움을 주기 위해 그것을 고려했다는 게 참 기쁜 일이네요. 내가 말했다. 그렇게 무관심한 건 아니죠. 여보, 당신이 제 미덕을 칭찬하려는 거라면 당신이 평소에 길 위에 있었다면 저와 함께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을 테니까요. 게다가 저는 이렇게 불쌍한 릭과 멀어진 지금 에이다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자주 듣고 싶어요. 그녀뿐만 아니라 릭에 대해서도요. 불쌍한 친구. 오늘 아침 우드코트 씨를 보셨나요? 보호자님. 저는 매일 아침 우드코트 씨를 봅니다. 더든 여사님. 그는 아직도 리차드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하나요? 똑같아요. 그는 자신이 직접적인 신체적 질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오히려 없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딸아이는 요즘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2번씩 우리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제가 완전히 제정신이 돌아올 때까지만 이 관계가 지속될 거라고 예견했습니다. 딸아이의 열렬한 마음이 사촌존에 대한 애정과 감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고, 리처드가 딸아이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자제하는 것이 리처드에 대한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후견인은 예민하게도 이를 곧 알아차리고 딸아이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리처드. 불행하게도 착각한 리처드. 내가 말했다. 그는 언제쯤 망상에서 깨어날까? 이제 그럴 수 없소. 여보,
내 보호자가 대답했다. 그가 더 고통받을수록 그는 나를 더욱 싫어할 것이오. 그가 겪는 그 큰 고통의 주된 원인이 나를 만들었으니까 나는 정말 터무니없어요. 라고 덧붙이지 않을 수 없었다. 아, 트롯 부인, 트롯 부인. 내 보호자가 말했다. 잔다이스. 그리고 잔다이스에게서 무엇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겠어. 꼭대기에는 불합리와 불의가, 가슴과 바닥에도 불합리와 불의가, 처음부터 끝까지 불합리와 불의가 있는데 만약 끝이 있다면 불쌍한 릭이 항상 그 근처에 서성이면서 어떻게 거기서 이성을 뽑아낼 수 있겠어? 그는 옛날 어른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했던 것처럼 말이야. 우리가 리차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가 보인 온화함과 배려심은 나를 감동시켰고 나는 이 주제에 대해 곧 침묵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장과 부법원장들, 그리고 대법관들의 총검들이 자기네 구혼자 한 명의 그런 불합리함과 불의에 한없이 경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견인이 말을 이었다. 저 학식 있는 신사들이 가발에 뿌린 가루로 이 장미를 키우기 시작하면 나도 놀라기 시작할 겁니다. 그는 바람이 어디로 불어오는지 확인하려고 창문 쪽을 힐끗 쳐다보더니 대신 내 의자 뒤에 기대 앉았다. 좋아, 좋아, 호마 아가씨. 계속해. 여보, 이 바위는 시간과 우연, 그리고 희망찬 상황에 맡겨야 해. 예이다를 그 바위 위에 파손시켜서는 안 돼. 예이다도, 그도 친구와 다시 헤어질 가능성은 조금도 감수할 수 없어. 그래서 우드코트에게 특별히 간청했고, 이제 당신께도 간청하건대 이 문제는 릭에게 넘기지 말아줘. 그냥 넘어가. 다음 주, 다음 달, 내년, 조만간 릭은 나를 더 맑은 눈으로 보게 될 거야. 난 기다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이미 그와 그 문제를 논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우드코트 씨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후견인이 대답했다. 아주 좋습니다. 그분도 항의하셨고 더든 부인도 항의하셨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제 우드코트 부인을 만나러 갑니다. 어떠신가요? 여보. 이상하게 갑작스러운 이 질문에 나는 그녀를 매우 좋아하고 예전보다 그녀가 더 기분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보호자가 말했다. 혈통이 덜하다고? 모건 앱처럼은 아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그게 내 말의 요지였다는 걸 나는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가 그를 더 많이 만났을 때에도 아주 무해한 사람이었어. 그래도 전반적으로 고향산에 잘 있는 것 같습니다. 후견인이 말했다. 동감입니다. 그럼, 아가씨, 우드코트 부인을 잠시라도 여기 머물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아니요. 그런데도 보호자는 나를 바라보면 애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렸다. 할 말이 없었다. 적어도 마음속으로는 할 말이 없었다. 다른 수감자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막연한 예감이 들었지만 그 이유를 나 자신에게조차 설명하기 어려웠다. 설령 나 자신에게라도 다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었을 것이다. 알다시피 내 보호자가 말했다. 우리 동네는 우드코트에게 방해가 되는 곳이고 그는 원할 때마다 그녀를 만나러 여기 올 수 있어요. 두 분 다 그게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도 친숙하고 당신도 좋아하시죠. 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반대할 말이 없었습니다. 더 나은 방안을 제안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에스더, 에스더, 왜 안 되겠어요? 에스더, 생각해보세요. 정말 좋은 계획이에요. 친애하는 수호자님, 이보다 더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이지, 아가씨. 물론입니다. 그 의무를 스스로에게 강조한 이후로 잠시 생각할 시간을 가졌고 확신했습니다. 좋아, 후견인이 말했다. 그렇게 하겠다.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하면 애 작업을 계속했다. 우연히 그의 책상 덮개를 장식하고 있었는데 마침 내가 장식하고 있던 것이었다. 내 슬픈 여정 전날 밤, 그 덮개는 그 자리에 놓여 다시는 놓이지 않았다. 이제 그에게 보여주었더니 그는 매우 감탄했다. 그에게 도안과 앞으로 나올 멋진 효과들을 모두 설명한 후 마지막 주제로 돌아가기로 했다. 친애하는 보호자님, 이이다 씨가 우리를 떠나기 전에 우드코트 씨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당신은 그가 다른 나라에 긴 재판을 맡길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에게 조언을 해주셨나요? 그렇지, 아가씨. 꽤 자주 그러지. 그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나요?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에게 다른 전망이 열렸을지도 모르죠. 내가 말했다. 왜요? 네, 아마도요. 후견인이 아주 신중하게 대답을 시작했다. 반년쯤 후쯤 요크셔의 어떤 곳에 빈민을 위한 의료인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그곳은 번창하는 곳이고 개울과 거리, 마을과 시골, 방앗간과 황무지가 어우러진 쾌적한 입지를 자랑하며 그런 사람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 희망과 목표가 때로는 평범한 수준을 넘어설 수도 있지만 결국 평범한 수준도 충분히 높아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어지지 않는 유용하고 좋은 봉사의 길이라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관대한 사람은 누구나 야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길을 발작적으로 뛰어넘으려 하지 않고 차분하게 자신을 맡기는 야심이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드코트의 야심입니다. 그럼 그가 이 약속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가 물었다. 어머, 꼬마 아가씨. 보호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신탁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명성이 아주 높습니다. 난파선에는 그 지역 사람들이 있었죠. 이상하게도 가장 훌륭한 사람이 가장 큰 기회를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재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흔한 일이잖아요. 여보, 엄청난 일을 맡기고 적은 보수를 받는 거죠. 하지만 더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기대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곳에 가난한 사람들은 수호자인 우드코트 씨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축복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가씨,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황량한 집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곁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곳의 가난한 사람들은 수호자인 우드코트 씨에게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축복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아가씨, 그럴 거라고 확신해요. 우리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도 황량한 집의 미래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상복을 입고 그의 곁에 앉은 건 이번이 처음이었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나는 사랑하는 딸아이가 사는 어둡고 칙칙한 구석에 매일 찾아가기 시작했다. 늘 그렇듯 아침이었는데, 한두 시간쯤 시간이 나면 모자를 쓰고 챈서리 레인으로 쏜살같이 달려갔다. 두 분 모두 나를 언제 만나도 반가워하셨고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밝은 표정을 지으셨다. 집에 있는 것 같은 나는 노크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당장이라도 귀찮은 사람이 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이런 경우 리처드가 자리를 비운 것을 자주 발견했습니다. 다른 때는 서류로 뒤덮인 그의 책상에서 소송 관련 논문을 쓰거나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상은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볼스 씨 사무실 문 앞에서 서성이는 그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동네에서 빈둥거리며 손톱을 물어뜯는 그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처음 그를 봤던 곳 근처 링컨스 여관에서 그가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아, 얼마나 달랐던지
에이다에게 가져온 돈이 볼스 씨 사무실에서 어두워지면 타오르던 촛불과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큰 돈이 아니었다. 그는 빚을 지고 결혼했고 그때쯤에는 볼스 씨가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듣기로는 여전히 그랬다고 한다. 내 애인은 가정부를 최대한 잘 돌보고 저축하려고 애썼지만 그들이 날마다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비참한 구석에서 아름다운 별처럼 빛났다. 그녀는 그곳을 장식하고 우아하게 꾸며 마치 다른 공간이 된 듯했다. 집에 있을 때보다 창백했고 쾌활하고 희망에 차 있을 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맑아서 리처드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파멸적인 삶을 보지 못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 생각이 든 어느 날 그들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이먼즈 여관으로 들어서자 플라이트 양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직도 자엔다이스라고 부르는 병동들을 엄숙하게 방문하러 왔었고 그 의식에서 최고의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게이다 씨는 이미 매주 월요일 오후 5시에 방문한다고 말했는데 다른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보닛에 작고 하얀 리본 하나를 더 달고 팔에는 가장 큰 서류 십자선을 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보, 그녀가 말을 시작했다. 정말 기뻐요. 잘 지내시죠?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흥미로운 자엔다이스 병동에도 가실 건가요? 물론이죠. 우리 이쁜 아가씨가 집에 있어요. 여보, 당신을 만나면 정말 반가울 거예요. 그럼 리처드는 아직 안 왔나요? 내가 말했다. 다행이네요. 좀 늦을까 봐 걱정했거든요. 아니요. 그는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플라이트 씨가 대답했다. 법정에서 힘든 하루를 보냈어요. 볼스와 함께 그곳에 남겨두었죠. 볼스가 싫으신가요? 볼스가 싫은 거예요. 위험한 남자예요. 당신은 지금보다 이 차들을 더 자주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말했다. 여보, 플라이트 양이 대답했다. 매일, 매시간요. 제가 총장님 탁자 위의 매력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보, 그는 저 다음으로 법정에서 가장 꾸준히 구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 작은 파티를 즐겁게 하기 시작하죠. 정말 친절한 파티죠.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불쌍하고 미친 입술에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비참한 일이었지만 놀랄 일은 아니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제 소중한 친구여, 플라이트 씨가 제 귀에 입술을 가져다 대며 마치 후원자처럼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제가 그를 제 유언 집행자로 임명했습니다. 제 유언에 따라 지명하고 구성하고 임명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이요. 내가 말했다. 네, 플레이트 씨가 아주 고상한 억양으로 되뇌었다. 제 집행자, 관리자, 그리고 양수인입니다. 법원에서 하는 말, 여보, 제가 지치면 그분이 그 심판을 지켜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아주 규칙적으로 출석하시니까요. 그 사람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왔다. 한때는 플라이트 양이 한숨을 되뇌며 말했다. 불쌍한 그리들리를 지명하고 추대하고 임명하려고 했었죠. 게다가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매력적인 아가씨. 정말 모범적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그는 지쳐버렸고 불쌍한 사람아. 그래서 후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비밀로 하는 겁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망원경을 조금 열고 안에 접힌 종이 한 장을 보여주며 그것이 그녀가 말한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비밀이 생겼어요. 여보, 제 새 컬렉션에 새를 추가했어요. 정말이에요. 플라이트 양. 나는 그녀가 관심 있는 듯한 표정으로 자신의 신뢰를 얻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고 있었기에 그렇게 물었다. 그녀는 몇 번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흐릿하고 침울해졌다. 2명 더 있어. 난 그들을 자른다이스의 와드라고 불러.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갇혀 있어. 희망, 기쁨, 젊음, 평화, 안식, 삶, 먼지, 재, 황폐, 궁핍, 파멸, 절망, 광기, 죽음, 교활함, 어리석음, 말, 가발, 누더기, 양가죽, 약탈, 전례, 은어, 훈제햄, 그리고 시금치. 그 불쌍한 영혼은 내가 본 것 중 가장 근심 어린 표정으로 내게 입을 맞추고는 가버렸다. 마치 자기 입에서 나오는 새 이름조차 두려워하는 듯 새들의 이름을 풀어보는 그녀의 태도는 나를 몹시 오싹하게 했다. 내 방문을 위한 기분 좋은 준비는 아니었고 리처드 나보다 2분 늦게 도착과 저녁 식사를 함께 하러 왔을 때 볼스 씨와 함께 있지 않아도 괜찮았을 것 같았다. 아주 평범한 식사였지만 예이다와 리처드는 잠시 동안 함께 방을 나와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다. 볼스 씨는 그 기회를 틈타 나지막한 목소리로 나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내가 앉아있는 창가로 와서 사이먼즈 인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삶이 아닌 삶. 서머슨 양에게는 지루한 곳이군요. 볼스 씨는 검은 장갑으로 유리를 닦아내며 말했다. 여기에는 볼 것이 별로 없어요. 내가 말했다. 듣지도 못해요. 아가씨. 볼스 씨가 대답했다. 가끔 음악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지만 저희는 법에서 음악적인 감각이 없어서 금방 꺼버리거든요. 자른다이스 씨가 친구들이 바라는 만큼 건강했으면 좋겠네요. 나는 볼스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가 아주 건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친구들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영광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볼스 씨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신사분들이 그런 곳에서는 때때로 좋지 않은 시선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평판과 나쁜 평판, 그리고 온갖 편견 속에서도 우리는 편견의 희생자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방침은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머슨 양, CC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그는 몹시 아픈 것 같아요. 몹시 불안해 보여요. 그렇죠. 볼스 씨가 말했다. 그는 낮은 방의 천장에 거의 닿을 정도로 긴 검은 형체로운 애 뒤에 서 있었고 얼굴에 난 여드름을 장식품인 양 느끼며 마치 그의 본성에 인간적인 열정이나 감정이 없는 것처럼 속으로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했습니다. 우드코트 씨가 CC를 돌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는 말을 이었다. 우드코트 씨는 그의 사심없는 친구예요. 내가 대답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전문적인 진료나 의료적인 진료입니다. 그건 불행한 마음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말했다. 그렇죠. 볼스 씨가 말했다. 너무나 느리고 너무나 열정적이며 너무나 피가 없고 수척해서 마치 리처드가 이 조언자의 눈 아래서 죄악해지고 있는 것 같았고 그에게는 뱀파이어의 기운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머슨 양, 볼스 씨가 말했다. 장갑 낀 손을 아주 천천히 문지르며 마치 그의 차가운 촉각으로는 검은 옷을 입든 안 입든 똑같다는 듯이. 이건 CC의 어리석은 결혼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말라고 간청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약혼했다고 나는 약간 붕괴하며 말했다. 그때는 그들 앞에 놓인 미래가 훨씬 더 밝고 아름다웠다고. 리처드가 지금 그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불행한 영향에 굴복하지 않았을 때였다. 맞습니다. 볼스 씨가 다시 동의했다. 그래도 모든 일이 공개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서머슨 양,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결혼이 매우 현명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CC의 연줄 때문만은 아닙니다. 당연히 저는 그 연주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제 명예도 중요합니다. 존경받는 직업인으로서의 제 명예를
소중히 여기고 집에 있는 세 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독립심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양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는 연로하신 아버지께도 소중히 여깁니다. 볼스 씨, 리처드가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 치명적인 모험에서 등을 돌리도록 설득된다면 그것은 매우 다른 결혼이 될 것입니다. 훨씬 더 행복하고 더 나은 결혼, 완전히 다른 결혼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말했다. 볼스 씨는 소리 없이 검은 장갑을 낀 손으로 기침을 하고 하니 헐떡이며 마치 그마저도 전적으로 부정하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다. 서머슨 양. 그가 말했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저는 시씨의 이름을 그렇게 경솔하게도 자기 것으로 삼은 그 젊은 아가씨가 아주 품이 있는 아가씨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합니다. 시씨의 인맥에 대한 의무로서 다시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사업 때문에 전문적인 성격 외에는 일반 사교계와 많이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가 아주 품이 있는 아가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름다움에 관해서는 제가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소년으로서 그다지 신경을 쓴 적도 없지만 그 젊은 아가씨는 그 점에서는 똑같이 적격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여관 직원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여겨지는데 그건 저보다는 그들에게 더 어울립니다. 시씨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그의 관심사 말이에요. 볼스 씨, 실례합니다. 볼스 씨는 똑같은 내면적이고 냉정한 어조로 말을 이어갔다. 시씨는 소송에서 다툰 특정 유언에 따라 특정 이익을 취합니다. 이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시씨의 이익 추구와 관련하여 서머슨 양, 처음 뵙는 기쁨을 누렸을 때 모든 것이 공개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사용한 것은 나중에 우연히 제 일기에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일기는 언제든 꺼내 볼 수 있습니다. 시씨가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원칙을 세웠고 제 의뢰인이 부도덕하지 않은즉 불법적인 성격의 원칙을 세웠을 때 제가 그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 제 몫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 원칙을 실행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시씨와 관련된 어떤 일이라도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자른다이스 씨에게 솔직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솔직합니다. 저는 그것이 직업적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공개적으로 아무리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저는 시씨의 일을 매우 나쁘게 생각하고 시씨 자신도 매우 나쁘게 생각하며 이 결혼은 극히 분별 없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있는 겁니까?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시씨, 서머슨 양과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그는 방으로 들어오자 그에게 말을 건 리처드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이제 나는 볼스 씨가 자신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꼼꼼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우리의 최악의 두려움이 그의 의뢰인의 진전 속도에 발맞춰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우리는 저녁 식사를 위해 자리에 앉았고 나는 리처드를 초조하게 관찰할 기회를 얻었다. 볼스 씨 식사를 위해 장갑을 벗었다는 내 맞은편 작은 테이블에 앉아 있었지만 나는 그에게 동요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었을 때 주인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던 것 같다. 나는 리처드가 야위고 나른해 보였고 옷차림은 지저분했으며 태도는 멍했고 가끔 억지로 의욕을 북돋우기도 했지만 가끔은 무딘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예전에는 그렇게 밝았던 그의 크고 밝은 눈에는 창백함과 불안함이 스며들어 완전히 다른 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가 늙어 보인다는 표현을 쓸 수는 없다.
나이와는 다른 청춘의 페어가 있는데 그런 페어 속으로 리처드의 젊음과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그는 거의 먹지 않았고 무슨 음식인지도 모르는 듯했고 예전보다 훨씬 더 참을성이 없어 보였으며 에이다에게도 재빨리 대답했다. 처음에는 예전의 쾌활한 태도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지만 가끔씩 유리창 너머론 대얘 얼굴이 잠깐씩 비치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서인지 그에게서 그 쾌활한 태도가 드러났다. 그의 웃음소리도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웃음소리는 마치 기쁨의 메아리 같았고 그건 언제나 슬픈 일이다. 하지만 그는 예전처럼 다정한 태도로 내가 그곳에 있는 것을 기뻐했고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옛날 이야기를 나누었다. 볼스 씨에게는 그다지 흥미로운 일이 아닌 듯 했지만 가끔씩 숨을 헐떡이곤 했는데 아마 그의 미소 때문일 것이다. 그는 저녁 식사 직후에 일어나 숙녀들의 허락을 받고 사무실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항상 사업에 헌신하는 볼스. 리처드가 소리쳤다. 네, 시시. 그가 대답했다. 고객의 이익은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동료 의사들과 사회 전체에서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은 전문가에게는 고객의 이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가 이 즐거운 대화의 즐거움을 거부하는 것은 시시의 이익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리처드는 그 점에 대해 확신을 표하며 볼스 씨를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볼스가 좋은 사람이라고, 안전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가장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여러 번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너무도 반항적으로 말해서 그가 볼스 씨를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기진맥진해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다. 에이다와 나는 상황을 바로잡았다. 방을 관리하는 여자 외에는 다른 하인이 없었기 때문이다. 내 사랑하는 딸은 그곳에 코티지 피아노가 있어서 리처드가 좋아하는 곡들을 조용히 불렀다. 리처드가 눈이 아프다고 불평하자 램프는 먼저 옆방으로 옮겨졌다. 나는 그들 사이 내 사랑하는 딸 옆에 앉아 그녀의 달콤한 목소리를 들으며 몹시 우울한 기분을 느꼈다. 리처드도 그랬을 것이다. 아마 그가 그 때문에 방을 어둡게 했을 것이다. 그녀가 얼마 동안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틈틈이 일어나 그에게 몸을 숙여 말을 걸고 있는데 우드코트 씨가 들어왔다. 그러자 그는 리처드 옆에 앉아 반쯤 장난기 어린 듯, 반쯤 진지한 듯 아주 자연스럽고 쉽게 리처드의 기분과 하루 종일 어디에 있었는지 물었다. 그러자 그는 달빛이 비치는 밤이었기에 다리 중 하나에서 잠깐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고 리처드는 흔쾌히 승낙하며 함께 나갔다. 그들은 내 사랑하는 딸을 피아노 앞에 나도 그 옆에 앉아있게 내버려 두었다. 그들이 나간 후 나는 딸의 허리에 팔을 둘렀다. 딸은 왼손을 내 손에 얹었지만 나는 그쪽에 앉아 있었다. 건반 위에 똑바로 서서 음표를 치지 않고 계속해서 건반을 두드렸다. 에스더, 내 사랑. 그녀가 침묵을 깨고 말했다. 리처드는 앨런 우드코트와 함께 있을 때만큼 건강하고 나도 그를 편하게 대하는 적이 없어. 그 점에 대해서는 너에게 감사해야 해. 나는 내 사랑하는 딸에게 이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드코트 씨가 그녀의 사촌 존의 집에 왔고 거기 사는 우리 모두를 알고 있었고 그가 항상 리처드를 좋아했고 리처드도 항상 그를 좋아했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다 사실이에요. 이다의 말이다. 하지만 그가 우리에게 그토록 헌신적인 친구인 건 당신 덕분이에요. 사랑하는 다라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두고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라이가 떨고 있는 게 느껴져서 가볍게 말했습니다. 에스더,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정말, 정말 좋은 아내가 되고 싶어. 내가 가르쳐줘야지. 내가 가르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건반 위에서 펄럭이는 손이 눈에 들어왔고 말해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녀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리처드와 결혼했을 때 나는 그의 앞에 놓인 일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 당신과 함께 오랫동안 아주 행복했고 그 어떤 어려움도 걱정도 느껴본 적이 없었지. 그토록 사랑하고 아껴주던 당신이었지만 그가 처한 위험을 이해했어. 사랑하는 에스더. 알아요. 알아요. 자기야. 결혼했을 때 나는 그에게 자신의 실수를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을 품고 있었다. 그가 내 남편으로서 새로운 방식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위해 더 필사적으로 그것을 추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다. 하지만 그런 희망이 없었다면 나는 에스더와 똑같이 그와 결혼했을 것이다. 똑같이.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손의 굳건함 속에서 마지막 말을 내뱉으며 고취되고 말과 함께 사라지는 굳건함 속에서 나는 그녀의 진지한 어조가 확인되는 것을 보았다. 사랑하는 에스더. 내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 나보다 그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세상에 살았던 가장 위대한 지혜자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보다 리처드를 더 잘 알 수는 없을 거야. 그녀는 아주 겸손하고 부드럽게 말했고 그녀의 떨리는 손은 조용한 음표들 위에서 앞뒤로 움직이며 엄청난 동요를 표현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소녀요. 저는 매일 그의 최악의 모습을 봅니다. 잠든 모습도 보고요. 그의 표정 변화 하나하나를 다 알아요. 하지만 리처드와 결혼했을 때 에스더, 하늘이 도와준다면 그가 한 일에 대해 제가 슬퍼하는 모습을 절대 보여주지 않고 그를 더 불행하게 만들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했어요.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제 얼굴에 어떤 문제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저를 볼 때 제 안에서 그가 사랑하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하기 위해 그와 결혼했고 이것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그녀가 더 떨리는 게 느껴졌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기다리며 이제야 그것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나를 지탱해 주죠. 에스더. 그녀는 잠시 멈췄다. 말만 멈췄을 뿐 손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다. 잠시 기대해 보지만 어떤 큰 도움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리처드가 저를 돌아볼 때 제 가슴에는 저보다 더 설득력 있고 저보다 더 강력한 힘이 그에게 그의 진정한 길을 보여주고 그를 되찾아올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나를 품에 꼭 껴안았고 나도 그녀를 내 품에 꼭 껴안았다. 에스더, 그 작은 아이마저 실패한다 해도 나는 여전히 기대한다. 나는 오랫동안, 세월이 흘러도 오랫동안 기다린다. 그리고 내가 늙어가거나 어쩌면 내가 죽었을 때 그의 아름다운 딸, 행복하게 결혼한 딸이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축복이 되어 줄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예전처럼 잘생기고 희망에 차 있으며 훨씬 더 행복한 관대한 남자가 그와 함께 햇살 아래를 걸으며 그의 백발을 기리며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 다행이다. 치명적인 유산으로 망가졌지만 나를 통해 회복되었다. 라고 말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 나의 사랑하는 소녀. 나를 향해 그토록 빨리 뛰는 그 심장은 얼마나 큰가. 사랑하는 에스더. 이 희망들이 나를 지탱해주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 알아. 하지만 가끔은 리처드를 볼 때면 두려움이 밀려오기 전에 그 희망마저도 내게서 사라져 버릴 때가 있어. 나는 사랑하는 딸을 위로하려고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딸은 흐느끼며 울면서 아이를 볼 때까지 살지 못하게 하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61번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